네, 안녕하세요. 펀딩맨입니다. 제가 오늘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를 했습니다.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아주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죠. 내용인즉슨 미친 새끼, 또라이, 정신병자, 제정신 아닌 놈이라고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감싸 주셨는데, 저는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주택청약 통장 해지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거를 오늘 실행을 했거든요.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편하겠다. 이 주택청약이라는 게 이게 나중에 내가 뭐 분양 아파트 당첨이 됐을 때 오히려 저는 이게 제 발목을 잡는 족쇄일 것 같아서 오늘 그러고 싶지 않아서 사실 해지를 했어요. 그래서 뭐 인증을 하자면 진짜 해지를 했어요. 이렇게 560만 원이라는 뭐 4년 넘게 주택 청약 종합저축 뭐 이렇게 매달 10만 원씩 넣었던 거를 해지를 했습니다. 실제로. 그래서 뭐 세금 39,450원 띄고 581만 6,780원 환급 받아서 뭐 이 돈 또 따로 제 파킹 통장에 이렇게 좀 6천 정도 가지고 있는데,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,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펀딩맨 결혼 출산을 저는 무조건 할 사람이거든요. 무조건 해야 할 사람인데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. 제가 생각한 1번 세계관과 2번 세계관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자본을 빨리 늘려나갈까, 좀 더 어떤 게 좀 더 부자로서 좀 현명한 길일까, 빨리 좀 부자가 될 수 있을까, 좀 고민을 많이 하다 오늘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, 보시고 좀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 같은 시대에 저는 좀 시대에 맞게 좀 생각을 유연하게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, 뭐 지금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뭐 부동산이 앞으로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실례이고, 일단 제 관점을 그냥 얘기해 보자면, 저는 청약이 어느 날 저한테 족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해지를 했거든요. 자유롭고 싶어서. 저는 뭐 애초에 여기 써놨지만 집은 주거의 목적, 딱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. 예전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고, 저는 부동산 제 인생에서 부동산 매매 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. 저는 이거 자체가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, 이거 자체가 물론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. 뭐 강남에 뭐 어떻게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있고 뭐 어디 뭐 용산에 있고 뭐 그런 분들이 그냥 몰라. 저는 관심이 없어요. 부동산에 오르든 말든 관심이 없고, 저는 주거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투기 하고 싶지도 않고,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해본 거죠. 저는 어차피 이제 결혼을 할 건데, 제가 지금 뭐 2억 3천 이 정도 있어요.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하고, 또 뭐 개인적인 좀 아직 이별의 아픔이 아물지 않아서 뭐 연애를 못하고 있기도 한데, 어쨌든 나중에 저는 결혼 출산을 무조건 할 겁니다. 다음 연애 때는 무조건 결혼을 할 건데, 그때 뭐 3억 정도 모아서 뭐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. 그러면 제 이제 와이프가 될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 5천 정도는 이렇게 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. 뭐 이것도 없으면 좋겠다. 아니 그래도 5천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. 이 정도 해서 뭐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 본 거예요. 그래서 뭐 펀딩맨 부부, 자 1번 세계관의 펀딩맨 부부, 이 부부는 이제 주택 청약을 계속 넣고 있고, 이제 분양 아파트 뭐 신혼부부 특약해가지고 당첨이 되는 거죠. 그럼 보통 요즘에 뭐 서울 분양 아파트는 보통 6, 7억 정도 하니까, 그러면은 뭐 3억 원 정도 대출을 받겠죠. 이게 1번 세계관의 펀딩맨 부부입니다. 저는 이 길을 이제 버렸어요. 이 길을 걷지는 않을 거예요. 어쨌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. 1번 세계관의 펀딩맨 부부와 제가 선택한 2번 세계관의 펀딩맨 부부, 누가 더 이득인가,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, 어찌됐든 당첨이 되면 뭐 대출을 받아서 뭐 자가 아파트 이제 소유를 하겠죠. 매수를 하겠죠. 그러면은 3억 5천? 제가 3억, 제 와이프 될 사람이 5천에서 시작을 한다고 쳐요. 그러면은 5천 정도는 뭐 결혼자금 뭐 예물 뭐 결혼식 뭐 뺀다 칩시다. 그러면 이제 3억이 남잖아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특혜 받아서 분양 아파트 당첨이 됐다고 쳐요. 그러면 6억 정도 최소, 서울이니까 저는 제 직업 특성상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럼 6억 정도 분양가에 당첨이 된다 치면 어쨌든 3억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. 요즘 금리 기준으로 뭐 사익돌 어쨌든 뭐 대출 보통 5% 6%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
계산해 보면 이게 그냥 팩트예요. 제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. 그러면 3억은 이제 저희 미래의 펀딩맨 1번 세기간의 펀딩맨 부부의 돈 자산, 여기 이제 3억 대출 받으면 어쨌든 3억에 5%면 연 1,500을 무조건 내야 하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마이너스 1,500 플러스 뭐 종소세도 내겠죠. 종소세까지 매년 이렇게 내야 되는데, 이 케이스와 저는 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. 이게 너무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연에 1,500이라는 이자를 은행에 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불합리하고,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, 그냥 주거만 해결하면 됐지 뭐하러 이렇게 뭐 비싼 아파트?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. 뭐 신혼부부가 뭐 돈이 얼마나 있어요. 뭐 돈도 없는데 뭐 대출 상품 이거 하는 것 자체가, 저는 신혼부부한테 이 대출 상품을 파는 것 자체가 이 정부에서 좀 기만하는 것 같아요. 좀 너무 좀 솔직히 제 입장에서 재수없고 좀 싸가지 없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,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걷지 않을 거고, 제가 생각한 길은 뭐 이제 제 길이죠. 이번 세기간의 펀딩매 부분은 오늘 해지했으니까 저는 월세를 무조건 살 겁니다. 그리고 남는 잉여금은 이제 배당 주식을 살 건데,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무조건 이득이에요. 아무리 계산해봐도. 여기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, 뭐 똑같이 3억 5천 시작하죠. 뭐 관리비 그런 거 뭐 생활비는 어차피 똑같을 거고, 5천 뭐 결혼식비 결혼자금 뺀다 쳐요. 그럼 3억에서 제 기준, 저희 동네의 기준, 저는 여기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희 동네에서 좀 괜찮은, 좀 깔끔하고 신혼부부가 시작할 만한 그럼 오피스텔이 8천에 한 월세 50 정도 하거든요. 딱 이 정도 해요. 여기서 뭐 조금 뭐 2, 3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이게 딱 적당해요. 신혼부부 입장에서는. 그러면은 뭐 연에 12개월 해서 600만 원 마이너스가 나는 거죠. 확정적으로. 여기는 1,500. 청약에 당첨된 1번 세기간의 펀딩맨 부부는 무조건 1,500. 뭐 매년 줄어가겠지만 물론 원금이랑 같이 내서. 근데 저는 이제 제 인생, 저는 이렇게 해서 월에 마이너스 600 플러스 이제 남는 자금을 2억 2천이 남잖아요. 3억에서 이제 8천 보증금을 빼면 월세는 그냥 매달 내면 되는 거고, 월급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저희 부부가. 그러면 이 2억 2천을 저는 배당 주식을 살 겁니다. 예를 들어 요즘에 뭐 KTNG나 은행주 실제로 좀 싸게 사면, 그런 거 좀 나눠서 이렇게 분할로 사면 배당 세 빼고 까고 6%가 나오거든요. 그럼 2억 2천에 6%면은 1,320만 원이 이게 이득이에요. 이게 들어옵니다. 매년 4월에. 그러니까 12월 31일 이 거래일 이전에 제가 이제 뭐 배당 주식을 들고 있으면 4월에 이렇게 돈이 들어와요. 실제로.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600 월세 이제 12개월치를 까면은 결국 720이라는 잉여 자금이 남거든요. 이건 뭐 생활비에 쓸 수 있고, 그냥 딱 그냥 계산을 해보는 거죠. 뭐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론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럼 뭐 은행주나 뭐 KTNG나 그런 거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저는 떨어지면 또 살 거예요. 어차피 매당을 주니까. 근데 분양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.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분양 아파트 당첨됐다 쳐서 뭐 대출 받아서 6억짜리 샀다 쳐도 이게 뭐 안 떨어질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? 저는 잘 몰라요.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부동산에는 그냥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딱 이것만 봤을 때 무조건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실제로 보세요. 제 주변에 막 이렇게,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,500이지만 제 주변에 막 2, 3년 전에 뭐 다산이나 이런 데 막 당첨돼서 막 대출 3, 4억씩 껴서 이렇게 지금 사는 친구들 보면 뭐 4%, 6%이 정도 이자 내면서 원금까지 해서 한 달에 막 200, 250씩 이렇게 내면서 살아가요. 은행이 매달 이렇게 납부하면서 이자랑 원금을. 근데 저는 그게 좀 너무,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. 그 친구들이 뭐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 대출 이자를 내서 이게 뭐 6억짜리가 뭐 나중에 10억이 간다 한데, 그냥 이 삶이 저는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. 차라리 진짜 월세를 살면서 이제 배당 주식 사서 매해 나오는 배당금으로 마이너스 월세 오히려 이제 상쇄 시켜버리고 남는 잉여 자금으로 또 이제 배당 주식을 사는 거죠. 월급도 계속 사고. 저는 이쪽이 솔직히 조금 더 부자가 되는 좀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될 여자친구한테 이제 설득을 할 거예요.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얘기해 주면서 뭐 XX야, 우리 이제 뭐 이제 아파트 이런 거 말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월세 살면서 나머지 잉여 자금은 뭐 배당 주식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, 좀 더 경제적인 좀 자유를 누리는데, 이번 이쪽이 조금 더 좀
좋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뭐 이제 그 친구가 뭐 이제 XX가 뭐 말하겠죠. 뭐 오빠 뭐 족가고 뭐 우리 아파트 살자. 나는 뭐 오피스텔 뭐 그런 거 못 살아. 난 못 살아. 빌라 이런 데 못 살아. 이러면 얘기하면 뭐 저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야. 뭐 소리 지를 수도 없고 뭐 야 이 새끼야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냥 뭐 그만 만나야겠죠.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저랑 경제관념이 맞는 여성분이랑 무조건 결혼해서 뭐 애도 낳고 살고 싶어서 실제로 이렇게 살면 저는 출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 뭐 소득이 적은 것도 아니고 뭐 저는 이쪽이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지금 남는 돈 뭐 6천 정도 있고 나머지 뭐 주식이 또 좀 더 있죠. 이걸 계속 지겹도록 얘기할 겁니다. 삼성전자, 하이닉스, 현대차, 기아차 그리고 5%의 배당률이 확정된 주식 이것만 계속 사실하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이거 해서 앞으로 제가 결혼해서 한들 여기에 대해 좀 저는 솔직히 좀 확신이 있어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실제로 제 주변에는 이렇게 좀 배당 주식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저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아파트 관심 없이 월세 살면서 남는 돈으로 이제 배당 주식 사서 계속 배당금 이렇게 받아먹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저는 좀 요즘 같은 시대에 저출산 시대에 과연 이렇게 뭐 부동산을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의 아파트와 제 주변 친구들 뭐 주변 분들 아파트는 무조건 오를 겁니다. 오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저출산 시대에서 과연 그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이 결혼해서 우리가 막 6억 7억 주고 산 아파트를 과연 막 10억 11억에 살까 막 이런 게 솔직히 좀 의아하고 저는 모르겠어요. 좀 저는 부동산에 무지하고 공부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뭐 종소세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발목 잡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어머니한테 이제 폭언 욕설을 들었죠.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. 후회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한 것 같고 5년, 10년 뒤 이제 결과가 말해주겠죠.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을 해지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정말 나중에 좀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해졌냐 아니면은 이 1번 세계관의 이뭐 주변 사람들보다 좀 더 이렇게 좀 안 되냐 뭐 이런 거 좀 그때 가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이 잉여 자금으로 배당금 받아 먹으면서 좀 확신이 있습니다. 지금 같은 시대에 이쪽 길보다는 이번의 길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좀 자유롭고 나중에 윤택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돈이 아무리 많아진다 한들 뭐 제 목표인 10억을 찍는다 한들 저는 부동산 매매는 제 인생에서 안 할 것 같습니다. 그냥 무조건 월세 살 것 같고 그 나머지 돈 싹 다 배당 주식 그런 거 사가지고 좀 저는 그냥 요즘 같은 시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부동산 이런 거 말고 수입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 수입을 늘리는 길은 이런 제가 항상 말하는 사마현기 그리고 5% 이상의 배당률이 확정된 주식 그런 걸 사 모으는 게 제 수입원을 늘리는 좀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자기 전에 갑자기 좀 이런 삘이 꽂혀가지고 한번 영상을 녹화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공격적으로 이제 아파트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뭐 아파트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저주 이렇게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냥 좀 재밌게 한번 얘기해 봤으니까 너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 오를 겁니다. 여러분들 아파트 부동산 다 오를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돈 지금 6천 정도 있는데 계속 얘기하죠. 제가 뭐 사마연기 5% 배당률이 확정된 주식 이것만 계속 사 모을 거라고. 그래서 오늘도 또 이 배당주에 미친 이 광적인 이 펀딩맨의 논리를 이렇게 설파했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. 제 나중에 결혼을 해도 저는 실제로 월세를 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확고해서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아직 이쪽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이런 길도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실제로 뭐 4, 5년 뒤면 결혼을 했겠죠. 아이도 낳고 싶은데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어떻게 사는지 제 채널에서 이제 보면은 뭐 증명이 나 있겠죠. 5년 뒤에는.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갑자기 좀 쭉 빠지는데
뭐 어쨌든 좀 재미있고 좀 색다른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좀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이제 좀 자야겠네요. 어쨌든 뭐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봐주시고 감기들 조심하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